그 PNT가 박상우와 탁정호인가요? PNT 글로벌이? People and Trust, 무슨 사랑과 신뢰에 People and Trust. 예, 처음에는 트러스트 저희가 예. 뭐 자료 제출이 그렇게 충분치 않아서 지금 자료가 그래도 좀 획득 가능한 자료가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리 계획 수립 명무 용역 요 건이라서 이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용역 수주 관련해서 네. 지금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이거 정관 카르텔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라고 지금 여쭙고 있는 예, 저도 거잖아요. 그렇게 보일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이거를 용역 체결 과정도 그렇고 용역의 내용도 그렇고 사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정관 예우처럼 보일 가능성이,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확신의 수준이 드는데, 그 첫 번째가 이 과제 선정하고 입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법무법인 화우가 들러리를 섰어요. 그거는 아시고 계시죠? 나중에 들러리가 아니고 나중에 입찰을 하고 나서 거기도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 들러리가 거의 무조건 맞는 게, 저희가 지금 입찰 제안서가 이거거든요. 이게 화우 거고, 이게 지금 PNT 글로벌하고 해외건설협회에서 낸 거예요. 해외건설협회랑 PNT 글로벌이 한 거는 25페이지 꽉꽉 채워가지고 이것저것 자료해서 제안서에서 넣었고, 화우는 사실은 7페이지인데 왜냐면 시작하는 이 제안서 양식도 안 맞춰가지고 1페이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페이지로 시작해요. 2페이지 시작해서 8페이지까지. 그리고 그나마 내용도 거업 제안서 내용의 목차를 그냥 거의 그대로 딴 수준에. 이게 지금 지금 후보자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상하잖아요. 화우가 LH 용역을 한다고? 뭐 저는 사실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사장 하셨으니까 뭐 그 전에 뭐 화우의 이런 해외 산업단지 개발 관련된 용역 수주 사례를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건 들러리 세워가지고 입찰 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약간 확신이 들고. 그렇게 이거는 그래서 생각할 지금 감사실에서도 국토부 감사실에서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님 이거 바로 감사하세요. 뒤에 감사실 나와 계시지 않으세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보시면 그냥 알아요. 양식도 지키지 않는 그냥 들러리 계약한 거고.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더 황당하죠. 그래서 요약 내용 봤더니 앞부분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했죠. 예전에 해외건설협회에서 그 2022년인가요? 베트남 건설사업 관리 현황조사 연구 용역한 게 있었는데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2억 7,800만 원의 용역을 LH에서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근데 과제 선정 단계부터도 사실은 이상합니다. 이게 운영관리, O&M 관련된 용역 계약이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용역을 하기 6개월 전에 이미 분양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1년 반 전에 이미 관련된 조인트 벤처가 5개 회사, 그러니까 LH, 카인드, 뭐 신한은행인가요? 신한은행 등등 해가지고 조인트 벤처도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 LH가 뭐 사장 하셨으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업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EPC와 O&M이 다 결정된 다음에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도 통과시키고 조인트 벤처도 만들고 분양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용역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사업을 LH에서 완전히 잘못 수행했다라는 거를 거의 LH 스스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맞나요? 그 LH 사업 진행 절차는 아마 제가 30초밖에 없어요. 제 질문 나오죠. 질문하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래서 의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 저는 LH가 그렇게 대충 일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원래 EPC, O&M 다 운영관리 방안까지 당연히 다 이미 있었고, 그래서 이사회 의결도 하고 조인트 벤처 수립도 하고 분양도 다 이루어졌는데, LH 전 사장님이 밖에 나가서 이런 거 하시니까 조금 챙겨드려야 되고, 그래서 2억 7,800만 원짜리 용역을 만들고 들러리 세워가지고 그래서 용역 드리고 그렇게 PNT 글로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게 바로 전관 사례패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베트남 산업단지 관련된 여러 자료들도 좀 주십사. 여러 다른 어떤 이 PNT 글로벌이 했던 다른 수주 관련된 내용도 주십사. 라고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으니까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요구전님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베트남 산업단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이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O&M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요. 근데 베트남은 이제 조성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는 한국에서도 O&M 경험이 없고 베트남에서는 더더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베트남에서 이제 그 베트남 현지 법인하고 현지 업체하고 합작 사업으로 하노이 인근에 흥행성이라는 산업단지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용역이 발주된 시점은 이제 일부 분양은 했지만 24년부터 입주를 합니다. 24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이 O&M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LH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일이 진행하다가 이제 건설하고 발주해서 공사는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들어오면 입주하는 기업한테 어떻게 안내를 하고, 또 뭐 수도료는 어떻게 받고 전기료는 어떻게 받고 뭐 등등 수지분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LH는 미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딱 그게 필요한 시점에서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용역 발주 내용을 뭐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 공식적으로 이 루트를 통해서 알았지 따로 뭐 안 적이 없고, 법무부인 화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들어왔고 어떻게 입찰서를 냈는지도 저는 많은 바도 없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화우가 들어와서 경쟁 입찰이 됐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은 사실은 PNT 글로벌이 그동안에 이제 한국 민간 건설회사들이 베트남 진출한 걸 도와주면서 산업단지 개발에 깊이 스타디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조그만 회사하고 신설회사다 보니까 의원님 아시겠지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해외건설협회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입찰에 응했습니다. 해외건설협회는 저희가 이제 창사 이후에 몇 가지 협업 관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해외건설협회가 용역의 주관사가 되고, 저희가 일정 부분을 맡아서 이제 보조 참여자로 가는 형태로 입찰에 참여를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해외건설협회가 맡아서 한 부분에 해외건설협회가 자기들이 전에 썼던 자료를 일부 이제 했던 부분이, 저희가 맡아서 한 부분은 산업단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입주자들한테 뭘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수지 분석을 어떻게 하고, 이 뭐 조건이 변했을 때 민감도 분석을 어떻게 해서 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분석을 해드렸고, 그 과정에서 사실 용역비 받은 게 절반 이상을 현지 전문가라든지 또 이런 외주 비용을 줘서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딱 있는 모양새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실체적으로 그런 사실은 없다는 말씀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